우리 이미 원시값과 객체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시값은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하고 객체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매개의 변수도 변수이므로 함수 몸체 내부에서 선언도 되고 할당도 되어집니다. 당연히 인수로 할당이 되어지겠죠. 매개 변수 또한 타입에 따라서 값에 의한 전달 또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매개의 변수도 인수에 의해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수가 원시값인지 객체인지에 따라서 값에 의한 전달 또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change bar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함수는 primitive란 매개 변수가 있고 obj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imitive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는 여기죠. 여기서 호출이 되어질 때 primitive란 매개 변수에는 지금 현재 원시값이 할당되어져 있는 변수가 와 있고, 자, 지금 이쪽에 있는 person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원시값이 할당되어져 있는 num이 호출이 되어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이때 num에는 원시값이 들어있으므로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매개 변수에 원시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변수를 전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rimitive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는 이 num에 할당되어져 있는 이 100이라는 원시값이 복사되어서 전달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펄스는 원시값이 아닌 객체를 할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person이라는 인수를 이 obj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할 때에는 person이 객체를 할당했으므로 값에 의한 전달이 아니고 참조에 의한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객체 자체가 복사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 person에 지금 현재 person에 할당되어져 있는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값이 복사되어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때 함수 내부에서 primitive에 재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 primitive는 primitive 더하기 100과 동일하죠. 즉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obj는 객체가 전달되므로 객체의 참조값이 전달되므로 객체는 변경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name에 lee라는 문자열이 값으로 할당되어져 있는데 이 obj라는 참조값이 가리키는 객체의 name property의 값을 변경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외부에 있는 num과 이 외부에 있는 이 person 변수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change bar 함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change bar이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전달받았죠. 즉, 매개 변수 primitive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ob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원시값과 객체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때 원시값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은 함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값입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원시값 100이 인수로서
함수 내부에 전달되면, 다시 말해서 매개의 변수 프리미티브에 할당되어지면 우리 변수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할당이 일어나겠죠. 할당이 일어날 때에는 이 100이 지금 현재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와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즉 값에 의한 전달을 통해서 이 100이라는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되어진다는 얘기죠. 즉 외부에 넘에 할당되어져 있던 이 100과 현재 프리미티브에 할당되어져 있는 100은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별개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changeVar 함수 내부에서 이 전달되어진 전혀 다른 값, 이 값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값인 100, 이 100을 가지고 재할당을 하든 증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전혀 이 넘에 들어가 있는 이 100과는 다른 값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외부에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자,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을 때에는 person이라는 식별자가 기억하고 있는 값이 이 객체 자체가 아니고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참조값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참조해 보면 객체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객체를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 객체가 복사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조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객체를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 그 두 개의 변수는 결국 같은 참조값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동일한 객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해서 person에 할당되어져 있는 객체, 즉 참조값을 가지고 있는 person 변수를 매개 변수 obj에 전달했다. 자, 전달했다는 것은 할당이므로 무엇이 전달되냐면 객체 자체가 복사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조값이 복사되어서 전달이 되어지겠죠. 즉 참조에 의한 전달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까 원시 타입의 값을 전달했던 primitive와는 달리 이 obj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 있는 person과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 내부에서 ob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에 변경을 가하면, 예를 들어서 obj.name은 le인데 obj.name에 kim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할당하면 결국 이 객체가 변경이 되어지는 것이므로 함수 외부에서 참조하고 있었던 이 person이라는 식별자도 나중에 이 객체를 참조해 보면 le가 아니고 여기가 kim으로 변경되어져 있는 객체를 동일하게 참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요,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 내부로 전달했을 때에는 원시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다른 변수에 할당되어졌을 때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두 개의 원시값은 전혀 별개의 원시값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재할당을 통해서 원시값을 교체하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서로 간섭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참조 타입, 즉 객체를 할당하고 있는 변수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 내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참조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되어지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값이 전달되므로 결국 외부에서 객체를 할당하고 있었던 변수와
매개 변수가 동일한 하나의 객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변경을 가하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객체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 내부로 전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함수 외부에서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던 변수를 통해서 동일한 객체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함수 내부에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상태를, 자, 이걸 외부 상태라고 할게요. 이 함수 외부에서 어떠한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외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changebar이라는 함수는 결론적으로는 이 외부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즉 참조값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참조값을 통해서 지금 이 객체는 함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원시 타입의 값, 즉 원시 값은 이게 지금 외부에 있었던 값인데 이 원시 값을 함수 내부로 전달했을 때에는 이 값 자체가 복사되어서 전달되어지므로 전혀 별개의 값이기 때문에 이쪽 밖에 있었던 외부 상태의 원시 값을 이 changebar이라는 함수는 바꿀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객체를 전달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드의 복잡성이 증가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changebar이라는 함수는 이 내부에서 무언가를 하는 함수일 텐데 그 무언가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외부에 있는 어떠한 값, 객체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함수 내부의 코드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함수가 이 객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객체가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person이라는 변수로 이 객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 함수 내부에서 매개 변수 obj를 가지고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객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가 변경되었는지 변경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하려면 예를 들어서 옵저버 패턴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객체의 참조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어떤 이들에게 그 변경을 알린다든지 뭐 이러한 특수한 대처를 할 필요가 생겨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옵저버 패턴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 상당히 뭐 코드도 난해해지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겁니다.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객체를 원시값처럼 사용하면 되겠죠. 즉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이 아니고 객체를 원시값처럼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값의 추적을, 외부 상태의 변경 추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고요. 객체를 프리즈한다, 얼린다고 해서 객체를 불변 객체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객체 내부의 프로퍼티 값을 변경할 때에는 객체를 원시값처럼 새롭게 디카피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객체를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되면 외부 상태가 변경이 되는 부수 효과를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꽤나 번거로운 작업이죠.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객체와 원시값이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인데 왜 다르게 동작하게 되었냐면 객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고
참조하는데 원식값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식값처럼 재할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재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만든 객체를 다시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사용하기 위해서 참조값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객체는 여러 번 만드는 것보다도 여러 변수에 할당을 했을 때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아까 changeVar이라는 함수는 함수의 객체의 참조값을 전달을 받는, 인수로서 전달을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외부의 상태, 즉 펄슨 객체였죠. 그 펄슨 객체를 함수 내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법에서는 그러한 함수, 즉 함수 내부에서 외부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비순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비순수 함수. 그 반대의 개념, 즉 외부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함수를 순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순수 함수만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함수에 어떠한 인수들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들이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순수 함수를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인수로 전달하면 대부분 비순수 함수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를 인수로 전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불변 객체화해서 객체를 얼려서 못 바꾸게 만들어서 전달해서 그 내부에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새롭게 만들어서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순수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외부의 상태를 변경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순수 함수를 사용을 하면 외부 상태를 변경하는 부수 효과를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함수를 순수 함수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지향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부수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 오류를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